김정식 씨는 1981년생으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바뀐 그곳엔 한때 방직 공장과 컨테이너 창고가 즐비했죠. 어린 시절 정식 씨의 놀이터는 흙먼지 날리던 골목길과 골판지 쌓인 뒷골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근이 잦은 봉제 공장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부천으로 출근하는 간병인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생활은 늘 빠듯했고 정식 씨는 늘 일찍 귀가해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철이 빨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쌀 씻고 반찬 데우고 동생들 숙제를 봐주는 일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집안에선 늘 절약 이야기만 오갔고 우리 같은 사람은 기술 하나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아버지의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그는 대학 진학 대신 특성화고를 선택했습니다. 컴퓨터와 기계를 다룰 줄 알면 굶지 않는다는 선배 말에 IT 쪽 실무 수업을 택한 것이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죠.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낮엔 물류센터에서 바코드 시스템을 관리하고 밤에는 국비지원 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집에선 늘 피곤했지만 그 고된 일상이 그에겐 오히려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실력이 붙었고 20대 중반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의 작은 게임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당시 월급은 150만 원 남짓이었지만 누구보다 코드를 잘 짜고 누구보다 오래 앉아있는 개발자였기에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묵묵했고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이직을 거쳐 중견 게임 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 팀장급으로 일하며 연봉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가산 디지털 단지의 회색 풍경, 잔업 후 마시는 캔커피 하나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회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게임 산업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실적이 급상승하면서 회사는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단행했고 정식 씨의 연봉은 5천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죠. 여유가 생기자 그는 다시금 내 집 마련의 꿈을 꿨고 마침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가 없다는 조급함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김포 풍무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풍무 꿈에 그린 유로메트로. 풍무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34평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학교, 마트, 병원, 도서관까지 모두 가까웠고 단지 규모도 커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죠. 서울 강서까지는 출퇴근 20분 내외.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입지였습니다. 여기에 GTX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풍무 일대는 차기 유망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그는 결국 아파트를 5억 6천만 원에 매수합니다. 절반인 2억 8천은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절반 2억 8천은 본인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전세금, 15년간의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부모님이 모아준 결혼자금까지 끌어모은 것이었죠.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갔을 때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구나. 그 감동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특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게임업계는 반짝 호황이 끝나고 실적 악화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연봉이 높은 시니어 개발자였던 정식 씨는 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초 그는 두 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취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40대 개발자를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회사는 드물었고 프리랜서 일도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소득이 줄자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상환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집값은 5천만 원 이상 손실이 난 상태였습니다. 집을 손실 보고 팔 수 없다며 버티기로 결심을 한 그는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자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리금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다시 연체가 시작되었고 관리비와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붉은 봉투로 바뀌던 그 순간 그는 무언가 끝났구나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2023년 여름 법원에서 경매개시 결정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고 휴대폰으로는 연체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일거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돌려봤지만 면접 연락은 없었고 그는 점점 외부와의 접촉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그의 집은 결국 4억 4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이었고 처음 매입가에 비하면 1억 2천만 원 하락한 금액이었죠. 여기에 중개수수료, 법률비용, 각종 체납 이자까지 합치면 총 손실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엔 벽을 치고 울었고 그 다음엔 집 앞 계단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후에야 그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씨는 지금 김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방 한 칸, 창문 하나, 조그만 전기레인지가 전부인 공간이지만 그는 이곳을 다시 시작하는 방이라 부릅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냉장고는 오래되어 소리가 크지만 아침마다 해가 잘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 햇살 하나 때문에라도 그는 이 방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장은 여전히 비어있고 카드 명세서는 여전히 두껍습니다. 그래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외주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모바일 게임 코드 작업을 받아서 조금씩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액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매달 가스비와 통신비, 식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틈틈이 예전 회사 동료들과 온라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운이 좋으면 중소형 게임사의 외주 개발 일정도 종종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경매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업주부, 자영업자, 2030 영끌 쪽 모두 각자의 무너짐을 겪고 있었고 그 안에서 조용한 연대가 싹 텄습니다. 정식 씨는 어느새 그 모임의 기술 담당이 되어 줌 세팅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관리를 도맡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다들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이 집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사람 참 이상하죠. 상처도 공유하면 농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며 한숨 쉬는 자리가 정식 씨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고 머릿속이 어지러울 때면 그는 풍무동으로 향합니다. 예전 아파트 단지 근처에 서서 불 꺼진 발코니를 바라보곤 하죠. 그곳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없지만 그 시절의 자신이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 고단했지만 의미 있었던 날들이 그를 부릅니다. 그는 그 기억을 더 이상 애써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가진 건 이름 석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름으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는 여전히 코드를 짭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버그를 수정하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화면 속 숫자와 문자가 당장의 삶을 바꿔주진 않지만 그 규칙성과 논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 줍니다. 가끔은 코드 한 줄을 쓰다가 이렇게 다시 정렬하면 되겠네라고 혼잣말을 하며 인생도 언젠가는 정렬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김정식 씨는 그렇게 다시 한 줄 한 줄 자기 인생의 소스 코드를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느리지만 훨씬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